안녕하십니까. 저는 창국연구소 이커머스 마케팅 필살기 강의를 맡게 된 곽동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강의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작년도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전자상거래 수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아마존 본사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들과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대화창을 보다 보니까 크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판매를 하시는 이제 리셀러 분들도 계시고 브랜드 및 제조사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나 제조사가 입점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리셀러나 이런 단순 유통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쇼핑 같은 동남아 시장이 더 진출하기 유망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뒷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컨텐츠 마케팅을 이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 이제 강의하신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소비자 구매 여정이라고 하면 인지도 그리고 관심, 전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인지도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노출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키워드 광고나 기타 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게 되고, 그리고 그 클릭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환을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인데요.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인지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키워드 광고나 기타 광고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점점 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인지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인지도 획득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콘텐츠 마케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콘텐츠가 왕이다라고 해서 이미 빌 게이츠가 199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1996년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메시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즉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텍스트, 과거에는 텍스트에서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 시대로 넘어갔고, 이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키워드는 브랜드와 브랜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브랜드와 브랜딩이 왜 2020년 키워드를 뽑았냐면,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중에서 어떻게 쇼피나 아마존에 입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이 왜 현재 브랜드나 제조사에서 입점하기에 유용한 플랫폼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브랜드사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조금 더 기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기능들을 아마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할 때에도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그런 기능들이 브랜드를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상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쇼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이 덜한 상태고요. 어쨌든 앞으로 D2C라는 형태의 이커머스가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제조사에서 도매사, 그리고 도매사에서 유통사, 그리고 소매점 이렇게 고객한테 판매가 되는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사이트나 이런 SNS를 통해서 제조사가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D2C라는 게 발달하고, 그리고 D2C를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이트 같은 플랫폼에서는 더 이런 브랜드나 이런 제조사를 조금 더 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리셀러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런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혹은 아까 카페24 같은 자사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매를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브랜드사가 아니면은 약간 제한된 기능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이제 봤었을 때, 2021년도에는 어떤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유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강사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홈쇼핑이랑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이라 볼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라이브 쇼핑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런 형태의 소비는 이제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굉장히 활성화가 이미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내년까지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직 이런 북미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나라나 이런 중국에 비해서 조금 늦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을 보면서 시골에서 이런 농촌에서 뭐 재배를 하면서 이런 라이브를 방송하는 그런 방송 봤을 때, 과연 저게 판매가 될까? 이런 날것의 그런 이런 뭔가 좀 너무 정제되지 않은 그런 느낌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판매가 제대로 될까라고 이제 걱정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 날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많아짐으로써 그 라이브 방송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1분 20초 만에 6억 원어치의 이런 한국 유자차를 판매하게 한 리자치라는 사람이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국 유자차 생방송에 접속한 사람이 3천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조를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플랫폼들을 통한 라이브 쇼핑 기능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국내 상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아직 이거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표님들이 지금 대표님들의 판매자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아직 이 기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기능을 이걸 바탕으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쇼핑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는 곳에 가시면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시청자 수가 이제 주로 이제 저녁에는 이제 몇천 명 단위, 그리고 낮에는 몇백 명 단위가 이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이런 곳보다는 덜하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 등록을 하시고, 상품 등록을 한 거에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워 등급 이상의 판매자만 이 쇼핑 기능을 지금 현재 활용하실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 핸드폰으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별로 특징이 있는데, 대표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국내에서도 이런 쇼핑 기능을 활성화하시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해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 누적 시청자가 4,500만 부가 넘었고,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거래액 10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마켓이 큰 상태고 그 인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사례로서는 이런 건담을 판매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잘 아는 사람, 즉 유튜버와 이 매장 매니저가 같이 이런 매력적인 가격을 구성을 해가지고 라이브를 진행함으로써 이 좋은 판매 성과를 이뤘던 점이 있고, 시간대는 조금 늦은 밤 10시 정도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유아 전집 같은 그런 마이 리틀 타이거라는 그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진행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 라이브 쇼핑이라는 거는 그 유튜버를 섭외할 수도 있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실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쇼피 같은 경우에는 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방송을 가능합니다. 이 쇼피 앱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즉 팬이 그 샵을 팔로워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지금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쇼피 라이브, 쇼피 어플 자체에 그 쇼피 라이브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이런 언택트 시대에 심심할 때마다 이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라자다를 한번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라자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피와 거의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쇼피의 라이브 방송 뭐 한국 업체에서 사상 최단 기간 37,000여 명의 시청자 수 신기록을 달성해서 뭐 그 인플루언서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 기사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라이브라는 기능을, 아마존 라이브라는 기능을 런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거는 그 한국이나 이런 동남아랑 약간 다르게 인플루언서 위주의 그 라이브에서 상품을 인플루언서가 선정을 하고 그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형태로 지금 아마존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를 지금 현재 좀 우대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브랜드사에서 직접 라이브를 진행하는 그런 기능이 아마 조만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아이큐어, 그러니까 눈 관련한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타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아마존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그 중국이나 동남아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활성화 많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 대표님들이 만약에 그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쇼피 페이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핑크퐁이라는 그런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인데, 이 판매자가 이 제품을 라이브로 판매한 것은 아니고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해보면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도 않고요. 어떤 뭐 얼굴이 보이지도 않지만 이 장난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동영상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물론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좋지 않은 화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렇게 어필하려는 그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상이 깊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뭐 미미할지라도 여기 계신 판매자분들의 대표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은 공간에서 대부분 이제 보면 이렇게 책상 하나 가져다 놓고 뭐 카메라 한 대 놓고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이제 처음에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처음부터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뭐 굉장한 부담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시고 점점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기획을 먼저 하게 되겠죠. 이제 상품을 먼저 선정을 하고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먼저 기획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가지고 뭐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할 것인지 이런 실행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는 어떤 고객들이 어떤 부분들을 궁금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어필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다시 그걸 가지고 기획을 다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계속적인 반복을 함으로써 대표님들이 이런 사업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좀 마치기 앞서가지고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마존의 뭐 수수료나 이런 뭐 쇼피의 수수료 이제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통 이제 마켓 수수료라고 하죠. 판매 수수료를 한 15% 정도 가져갑니다. 15%. 예, 그러니까 이 15%라는 건 뭐냐면 판매 가격의 15%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15%를 가져가고 마켓 수수료로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요즘에는 그 FBA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즉 자체 물류 창고에다가 이제 물건을 가져놓고 그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발달해 있는데 지금 쇼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까지 보내면 김포에서 이제 그 해당 국가로 이제 발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SLS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자체 그 물류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쓰게 되면 또 그 물류 비용이 또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쿠팡의 로켓 배송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그 판매가 되었을 때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이 약 30%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미국에서 미국 아마존에서 100불짜리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한 30불에서 40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차감이 되고 대표님들한테 정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비용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광고비, 키워드 광고를 하던 뭐 어떤 뭐 배너 광고를 하던 광고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미국까지 보내는 그런 비용, 그렇죠? 그 물류비까지 다 포함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대표님들이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마존이 이제 워낙 좋은 마켓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마켓이라는 점에는 이제 훌륭한 점이 틀림이 없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가격 책정을 하실 때 이 물건을 판매했을 때 내가 과연 경쟁력 있는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오늘 강의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CPC 광고라고 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릭 한번 하게 되는데 뭐 1불, 뭐 많게는 뭐 2불 이런 키워드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비용이 점점 비싸지는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비용은 좀 적게 하면서 좀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4분 정도 동안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네이버 라이브 진행을 했는데 시청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늘리는 방법은 뭐 자주 하는 게 시청자를 늘리는 방법이겠죠. 그 전에 이제 SNS 같은 거를 많이 해가지고 대표님들이 기존에 이제 기존 고객층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뭐 문자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아무래도 좀 더 유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B2B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플랫폼이 아무래도 알리바바이다 보니까 아마 알리바바에도 조만간 지금 현재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알리바바 같은 그 B2B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이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표님들이 내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내 제품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내 제품이 B2C 제품이다, B2B 제품이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혹은 사용하는 그런 채널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B2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링크드인 같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그런 B2B 활용하는 SNS에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고객들이 일반 고객인지 아니면 B2B 고객인지 그 어떤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거를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표님들이 마케팅을 진행하셔야 되지 뭐 딱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네, 3번 질문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 B2B 제품 판매 업체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 아까 질문 주신 B2B 건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네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이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는 파워 등급 이상만 진행이 되는데 네. 혹시 다른 경로로 라이브 커머스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뭐 프로세스를 추천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립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립이라는 앱이 있어서 앱스토어 가셔서 그립이라고 쳐보시면 그립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플랫폼 싸움에서 이제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 판매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서 네이버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네이버와 뭐 네이버도 앞으로 성장이 많이 되겠지만 만약 네이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워 등급이 당장 어려우시다면 그립 같은 어플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이다 보니까 유입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쇼피 유입수 늘리는 방법 추천해 주실 게 있을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제가 이제 쇼피 마케팅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건데 제가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그 컨설팅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상품을 많이 올리는 방법과 아니면 광고를 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뻔한 답변인 것 같지만 뭐 그 외에는 뭐 SNS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노가다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품을 많이 올리거나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따로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도 이제 그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것에서요. 네. 지금 막 들어온 질문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종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강의 주제가 이커머스 마케팅 필살기였는데 네네. 라이브 커머스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라이브 커머스를 제외하고 다른 마케팅 필살기가 있으시다면 좀 공유를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의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뭐가 잘 됐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커머스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사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이제 움직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과거에 SNS 같은 게 뭐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잘 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유튜브 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 위주의 그런 대비를 하는 게 앞으로 필살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진행해주신 곽동원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